안녕하세요. 저는 무쇠뿔 천함을 운영하고 있는 태호예요. 이 영상에서는 마틴 파와 게리 배처가 쓴 The Full Book, A History라는 책의 1권 서문의 초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거 전문 번역자가 아닌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제가 부가 설명을 조금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의 제목은 소설과 영화 사이에 있는 사진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집의 특성이 어떤 소설적인 그런 특성과 어떤 영화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고 그렇게 찍힌 사진은 많은 용도로 쓰인다. 어떤 사진가들은 자기 사진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어떤 사진가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찍는다. 어떤 사진가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찍는다. 어떤 사진가들은 단순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찍는다. 사진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정치적 선전으로, 외설로, 개인적 기억의 저장소로, 예술 작업으로, 사실, 픽션, 상징, 시로서 찍힌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다양한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사진은 창조, 실용, 정치선전, 심리치료, 주술적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 한 가지 형태의 사진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자만이다. 사진은 그 태생부터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진이 기술과 과학에서 태어난 잡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사진은 한편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체 수단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주의적 지식을 얻는 새로운 수단이기도 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했다. 우리는 예술의 역사가 단일화될 수 없고 모든 요소가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사진의 역사는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은 다양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있는 것처럼 사진에서도 어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된 시각으로 사진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사진의 역사를 어떤 단일화된 시각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통적으로 사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의 경향성은 기술적인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인 접근, technological approach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경향성은 미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성에서는 위대한 사진가들과 그들의 명작 사진을 다룬다.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형식적 접근, 즉 formalist approach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점으로 사진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은 기술적인 접근, 어떤 테크닉을 사용했는가. 두 번째는 형식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기술보다는 어떤 그 미학적인 그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그 사진가가 위대하냐 그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위대한 사진가들의 명작 사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아름다움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죠. 테크닉보다는 테크닉과 아름다움은 좀 다르죠.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진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접근이 있어 왔대요. 1970년대 이전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진의 역사는 버만 뉴얼과 헬머 견샤임이 정리한 것인데, 기술적인 접근과 형식적인 접근을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미학적인 부분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에는 통합에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또 로버트 탭트, 지셀 프런트, 발터 벤야민과 같은 1930년대의 몇몇의 선지적 연구가들은 사진의 사회 정치적 영향에 대해 고민하긴 했지만, 구상주의적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출현하고 나서야 미학적 측면을 더 선호하는 불균형은 사진 매체의 사회문화적 연구에 의해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되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상주의적 이론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간략히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이론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서의 요점은 이런 미학적 측면을 선호하는 불균형이 해소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진은 순수 예술과 같지 않은데 상당히 경직된 사회 경제적 범주 안에 있는 문화적 행위의 세부적인 그리고 다소 폐쇄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진은 예술 매체이면서 대중 매체이고 또 다른 여러 종류의 그 무엇이기도 하다. 마지막 문장의 요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진이 순수 예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순수 예술에서 다뤄지는 미학적 측면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어떤 어폐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사진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순수 예술 같은 경우에는 대중매체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은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사진이 게재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사진이 게재가 되죠. 그러면서 대중매체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순수 예술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예술과 똑같이 미학적인 초점을 맞추면 그 관점에 어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미학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 예술 매체와 대중매체적 요소를 아우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진 역사가들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그런 사진의 통합적인 그런 요소를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시각으로 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진 역사가 셀리 라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책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사진 역사에 잘 알려진 연대기들 속에 끼워 넣어진 비밀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다소 무시되고 못 본 척 치부되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 바로 코앞에서 벌어졌던 것들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진책, photographic book 혹은 최근에 들어와 포토북이라고 불리게 된 것에서 발견되는 사진의 역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진집, 그러니까 포토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본 사진의 역사는 그것이 어떤 사진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요소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그 간과됐던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한 포토북을 중심으로 사진의 역사를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토북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어쩌면 너무나 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질문처럼 들린다. 다시 말해서 포토북이란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책의 주요 내용이 사진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포토북은 한 명의 사진가 혹은 다수의 사진가의 작업을 어떤 사진가 또는 사진들을 편집하고 순서를 배열한 어떤 누군가, 그러니까 사진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들을 편집하고 배열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저작된 책이다. 사진가 또는 사진 편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포토북은 순수 예술 전시에 인화된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로서의 어떤 그런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들, 전시관이나 갤러리에 걸려있는 그런 사진들, 그런 낱장의 사진들이나 단순히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인화된 사진들, 예를 들면 뭐 광고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학적인 연구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건의 증거로서 찍힌 사진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인화된 사진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포토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될 수만은 없는 것이 또 포토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또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포토북에 대한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연구된 포토북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포토북, 그리고 특별한 포토북 제작자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 어떤 포토북과 어떤 특정한 포토북 제작자의 초점일까요? 한번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다뤄지는 포토북은 사진 작가 혹은 저자들이 영화적인 관점에서의 올투어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포토북들인데, 어처들은 그들 자신만의 예술적 비전에 따라 영화를 만드는 주체적인 영화 감독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서도 굳이 예를 들자면 단편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독립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어떤 순수한 표현을 위해서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상업적인 영화 말고요. 상업적인 영화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받아서 제작자가 있고 제작자가 이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영화죠. 아무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영화가 이제 칸네에서 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기생충은 상업 영화죠. 왜냐면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은 이상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에 반면에 이 라고 불리는, 사실 이게 그 어처라는 게 영어로 author라는 그 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저자의 프랑스어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진집을 만든 그런 포토북을 이 책에서 다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화보집을 찍는 그런 포토북들의 작가들은 어처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 사진집 작가가 아무리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상업이라는 그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여기 이 책에 다뤄진 포토북들은 그런 상업적인 포토북보다는 우리가 영화에서 어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주체성을 가진 포토북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토북은 그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하나의 형식으로 인정받는다. 네덜란드 사진 비평가인 랄프 프린스는 사진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포토북은 영화, 연극, 조각 작품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예술 형태다. 이 문장의 방점은 주체성이죠. 포토북에 수록된 사진들은 그 사진들에 내재된 그것들만의 사진적 특성을 잃어버리고 인쇄된 잉크를 통해 옮겨짐으로써 책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드라마틱한 사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사진집이 될 때는 그 안에 포함된 낱장의 그런 사진들, 개별적인 그런 사진들의 특성은 잃게 되고, 여기 인쇄된 잉크를 통해 옮겨짐으로써 라는 건 좀 현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책으로 인쇄됨으로써 어떤 하나의 드라마틱한 사건의 일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낱장의 사진은, 그 안에 포함된 낱장의 사진들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네덜란드 사진 비평가인 랄프 프린스의 정의에 따르면 이 포토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사진들이 다가 아니라 그 개별적 사진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포토북을 부지런히 제작했고 열성적으로 수집했던 사진가 존 가시지는 훌륭한 포토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이 상당히 잘 서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토북
제작자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조건을 항상 염두에 가면서 사진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건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째로 훌륭한 포토북은 훌륭한 작업물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쵸? 사진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훌륭한 포토북은 그 훌륭한 작업물을 한 권의 책 안에서 하나의 축약된 세계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하나의 테마나 주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그 사진들이 여러 가지를 찍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나라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주제나 관점으로 꿰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콘사이즈 세계로라는 그런 것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낱장의 사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훌륭한 작업물들이 어느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꿰지지 않으면 훌륭한 포토북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훌륭한 포토북은 그 작업물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좋은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포토북은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나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읽혀지는 그런 고전과 같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처럼 훌륭한 포토북도 어떤 세대나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읽힐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포토북이 훌륭한 포토북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다뤄지는 모든 포토북들이 이러한 조건을 동등한 기준에서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사실상 그러한 포토북은 참으로 드물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포토북을 선택해서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포토북을 수록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프린스가 말했던 그 특정한 사건이 될 수 있는 포토북을 수록하였는데, 다시 말하자면 한 묶음의 사진들이 책 속에 담겨 있으면서 책의 책장을 넘기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진들이 서로 공명해서 낱장으로서의 개별적 사진 그 이상보다 중요한 종합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포토북을 수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토북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진가의 잘 찍은 사진을 그냥 모아놓은 그런 포토북을 여기에 수록한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사진들이 서로 마치 그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는 것처럼, 또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이 개별적인 낱장의 사진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시각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적 사진 그 이상보다 중요한 어떤 종합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포토북을 수록해야 돼요. 이러한 포토북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합이, 그 전체가 부분보다 더 대단하게 되고, 각각의 부분들이 더 훌륭할수록, 그러니까 낱장의 사진들이 더 훌륭할수록 그 전체 포토북 전체가 보다 대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나 아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진들로도 훌륭한 사진집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모이베르의 대표작인 페리스, 1931년도작인데 이 페리스는 그와 같은 사진집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즉 페리스는 각각의 사진들은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지만 그 사진들의 엮어진 방법 때문에 놀랄 만큼 훌륭한 포토북이 되었다. 진정한 포토북에서는 한 장의 사진들은 하나의 문장 혹은 문단처럼 여겨지고 그것들의 전체적인 배열이 완성된 글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방금 전에 언급된 모이베르의 페리스라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저자에 따르면은 개별적 사진은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사진들의 어떤 편집이나 사진집이 만들어진 그런 종합적인 요소가 개별적 사진이 아주 탁월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사진집으로 완성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개별적 사진이 훌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제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은구슬이 아니더라도 비유하자면 흙구슬로도 꿰기만 잘 깨면 보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사진이 아주 훌륭하지 않더라도 어떤 테마나
그 이야기에, 시각적 이야기에 잘 부합되면은 전체로서 훌륭한 사진집이 될 수 있고, 바로 이 모이베르의 페르스 같은 사진집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무스의 뿔처럼을 운영하고 있는 띠오입니다. 사진 예술과 관련된 책을 좋아하신다면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공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요소들 또한 포토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포토북들은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텍스트들은 수록된 사진들과 공존하면서 그 사진들을 보완하고 포토북 자체를 더 훌륭한 것으로 만든다. 텍스트와 사진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포토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포토북도 있다. 포토북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텍스트가 많이 포함된 사진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가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는 건 뭐라 할까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로는 영화에서 어떤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영상과 음향 효과가 영화의 배경음악이 조화가 되면서 잘 스며드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텍스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텍스트와 사진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냈을 때, 영화를 예를 들자면 영상이 너무 무게가 있어서 그런 배경음악이 들리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배경음악이 너무 귀에 거슬려서 그 영상을 보는데 해가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한 밸런스를 서로 가지면서 서로 상생 효과를 내는 그런 대등적인 관계,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이 텍스트와 사진의 밸런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포토북도 있고, 물론 또 그렇지 않은 포토북도 있대요. 어쨌든 텍스트가 좋은 포토북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 역시 중요한 요소다. 물론이겠죠. 그러면서 1930년대 기념비적인 소비에트 정치선전 프로파간다 포토북들은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가장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비에트 포토북들은 그래픽 디자인이 그 책에 수록된 사진들로 하여금 영화적 복잡성과 역학성을 다양한 형태로 발휘하도록 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또한 훌륭한 포토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의 포토북이에요. 그래서 이 1권에는 지금 보면은 이 포토북 이렇게 접히는 포토북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 포토북에는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어떤 그런 유럽이나 미국식 그런 포토북보다 그래픽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그래픽 디자인 요소라든가, 사진 안에 글자를 배열시킨다든가,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을 오려서 붙이는 몽타주 기법이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폴드아웃을 할 수 있는, 적고 펼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책이 지금 펼쳐진 게 바로 이 스프레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 있는, 여기에 지금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이 무늬가 여기 이제 뚫려 있는 이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사진에는 상당히 그 그래픽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이 사진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고요. 좋은 포토북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요. 포토북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측면들이 이 포토북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제본 방식, 어떻게 제본했는가, 표지 커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재킷이라고 하죠. 이 표지를 둘러싸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더스트 재킷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타이포그래피, 어떤 타입페이스를 쓰느냐, 어떤 서체를 쓰느냐 중요한 요소고, 또 어떤 종이를 사용했느냐. 사진집 내용에 부합하는 종이를 써야죠. 어떨 때는
매트 용지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글로시한 걸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두꺼운 거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떨 거는 좀 얇은 거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러한 범주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이들이 있어서 그러한 요소들도 좋은 사진집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인쇄 방식 역시 특히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대요. 다양한 인쇄 방식이 있죠. 뭐 요즘에는 크게 보자면 그 오프셋이라고 하는 완벽히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인쇄 방식도 있고, 또 요즘에 보편화된 디지털 이렇게 그 파일을 통해서 인쇄를 하는 분사 방식으로 인쇄하는 그런 디지털 프린터 방식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인쇄 방식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1950년대와 60년대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포토북 애호가들은 라토그라비아 인쇄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를 그냥 지나쳤던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포토북 애호가, 여기서 말하는 포토북 애호가들은 포토북 컬렉터, 수집가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애호가들이 1950년대, 60년대에 이 라토그라비아 인쇄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 사진집을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을 수집을 하는데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그 라토그라비아 인쇄 방식으로 인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라토그라비아 인쇄 방식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지만 흑백 사진에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사진들은 거의 만져질 듯한 느낌의 감각적인 흑백으로 인쇄되어졌고, 포토북이라는 것은 손에 들고 직접 감상할 수 있는 3차원적 오브젝트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래서 인쇄 방식도 좋은 포토북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좋은 포토북을 제작한다는 것은 항상 고가의 제작 비용을 들여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포토북의 적절한 인쇄 방식을 이용하는 것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화질의 인쇄 방식 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는 사진집의 특성상 아주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처럼 뭐 아이패드 그런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HDR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인쇄 방식이, 비싼 인쇄 방식이 좋을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쇄의 접근 방식이 포토북의 사진들에 잘 부합하는 경우 오히려 고급스러움이 결여된 방식으로 제작됨으로써, 그러니까 좀 겉으로 약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휘황찬란해 보이지 않는, 오 진짜 고화질이다 막 그런 방식으로 인쇄되지 않은 것들도 보다 더 나은 포토북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훌륭한 체코 포토북 제작자인 데네크 티메지의 포토북 ABCDEDA라는 영혼 빈곤의 알파벳이라는 뜻인데 1946년작이래요. 이 포토북은 신문에서 사용된 것보다 전혀 나올 것 없는 종이의 그런 방식을 써서 인쇄됐음에도 불구하고 광택 그러비어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또 그 어떤 조합을 통해서 이 사진집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은밀하게 촬영된 사진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진들이 굉장히 돋보이도록 만들었대요. 여기에 서문에 언급되는 사진집들은 당연히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면요, 이 인덱스가 있어서 혹시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있는 인덱스를 활용해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사진집을 찾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티메즈 ABCDA군요. 그래서 198에서 199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90에서 199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진집이죠. 그래서 뭔가 사진이 봐도 여기 뭐 히틀러 사진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은밀히 찍어진 그런 사진이죠. 근데 뭐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시면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갱지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이제 신문 인쇄하도록 인쇄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 당시의 그 상황에서 인쇄된 방식이 이 어떤 그 느낌을 살리는 데는 더 적합했다라는 거죠. 굳이 이게 비싼 인쇄 방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포인트는 적절한 그 어떤 요소들이 잘 부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 타이포그래피가 됐든 디자인 요소가 됐든 사진 전체적인 그 균형이 잘 맞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게
좋은 사진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읽은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사진에 관한 관점이나 어떤 특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어떤 사진의 역사를 순수 미술과 같은 걸로 치부해서 미학적인 초점만 너무 맞춘 경향이 있었는데 바로 이 책에서는 그러한 것보다는 사진집을 중심으로 사진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진의 역사를 보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포토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포토북이란 무엇이고 그러한 좋은 포토북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사진집이라는 것은 그 사진집이 하나의 어떠한 완성된 그것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합이 되는 부분은 낱장의 사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사진들이 훌륭해야 되고, 또 디자인도 그 전체적인 거에 잘 부합을 해야 되고, 인쇄 방식도 전체적인 거에 잘 부합을 해야 되고, 텍스트도 어떠한 이렇게 하나의 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케스트라 있죠.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잘 조화가 돼서 그런 하모니가 돼서 좋은 오케스트라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어떤 완성된 형태의 종합적인 그런 시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포토북이 좋은 포토북이다.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의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하고 공유 많이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 내용도 한번 이런 식으로 같이 읽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